ADHD, 아이를 위한 집중력 향상 놀이법 10가지. 우리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도 금세 딴 생각에 빠져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만 길어져요. 10분만 앉아 있어도 몸을 비틀거리고 연필을 떨어뜨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특히 ADHD 성향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놀이를 통한 접근법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ADHD 아이들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더 엄격하게 훈육하면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DHD를 단순한 버릇이나 게으름으로 여기며 의지력이 부족하다,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놀이는 시간 낭비이고 공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ADHD는 뇌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으로 인한 신경발달 장애로 의지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압적인 방법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학습에 대한 부정적 감정만 키울 뿐입니다. 놀이는 ADHD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도구 중 하나입니다. 놀이를 통해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놀이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ADHD 아이들의 일상을 살펴보겠습니다. 7세 민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다가도 창밖새 소리에 정신이 팔려 속옷바람으로 10분간 창가에 서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도 연필의 지우개 부분을 뜯어내거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합니다. 숙제 시간에는 문제를 읽다가도 엄마,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라며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단순히 산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적절한 놀이 활동을 제공하면 아이의 뇌가 필요로 하는 자극을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ADHD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의력 결핍, 우세형은 집중력 부족, 건망증, 과제 완수의 어려움이 주요 특징입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이 많으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복합형은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2개 이상의 환경가정, 학교 등에서 나타나야 하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어야 합니다. 전문의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집중력 향상 놀이법 10가지. 1점 타이머, 게임 5분, 10분 단위로 타이머를 설정하고 특정 활동에 집중하는 게임입니다. 5분 동안 빨간색 물건 찾기, 10분 동안 레고, 성쌓기 등으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2점 감각놀이 점토, 슬라임, 모래 등 다양한 질감의 재료를 만지며 집중력을 기르는 놀이입니다. 촉각 자극이 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3점 리듬놀이, 음악에 맞춰 박수치기, 악기 연주하기 등을 통해 청각적 집중력을 기릅니다. 특히 메트로놈을 활용한 리듬 맞추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4점 퍼즐 게임 연령에 맞는 퍼즐을 통해 시각적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5점 보물찾기집 아니나 야외에서 단서를 따라 보물을 찾는 놀이입니다. 목표 지향적 활동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함께 향상시킵니다. 6점 요리놀이 간단한 요리나 베이킹을 함께하며 순서대로 따라하기, 시간 지키기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오감을 모두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7점 만들기, 놀이 종이 접기, 만들기, 키트 등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릅니다. 8점 운동놀이 트램펄린, 균형보드, 요가 등을 통해 신체 활동과 집중력 훈련을 결합합니다. 과잉 에너지를 건강하게 소모시킵니다. 9점 기억게임, 김치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은? 같은 기억력 게임이나 카드 뒤집기 게임을 통해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10점 미술놀이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점토, 조각 등을 통해 창의성과 집중력을 동시에 기릅니다. 특히 만다라, 색칠하기는 명상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법들이 도움이 되지만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ADHD가 의심된다면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의는 아이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 행동 치료, 부모 교육 등을 포함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런 놀이법들은 치료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 아이들은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적절한 지원과 이해가 있다면 이들의 특성은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예술가, 기업가, 발명가들이 ADHD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이런 놀이를 통한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아이는 분명히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이의 작은 발전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오늘 소개한 놀이법들이 여러분 가정에 웃음과 희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